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하늘이 내게 준 행운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타고난 복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5초 드릴게요. 자, 우리 오렌지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재능, 행동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되게 좋아하는데 고백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끝나는 관계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니까요, 가장 먼저 이러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중간다리 역할 잘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내 생각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민 상담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나는 그걸 잘 해결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남의 고민들 그리고 남의 상황들을 듣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업상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뭐 상담가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인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만 활용하기보다는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걸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직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꼭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만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요. 그게 자영업이건 어쨌든 사람을 꼭 상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돈도 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사용을 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잘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내 일을 할 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맞는지, 저 사람과 동업을 하면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무언가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뭐 그런 직업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일에서 따지면은 중간업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능력, 내가 사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의 심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알아내고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내가 내 사업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늘의 행운은요. 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베이스를 바탕으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업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원으로 봐도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위해 달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융통성 있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함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면 된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직관력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고민 상담 같은 거 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그러면 때론 내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저런 삶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고 이거를 저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사람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셨으면 좋은 건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때로는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짝은 공감 능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들어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아, 저 사람 자기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네? 가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되게 잘 들어주긴 하는데 상대방이 느꼈을 땐 저 사람이 나한테 공감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 막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들어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건 공감 능력.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감수성 이런 게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간접 경험이죠. 뭐 여러분들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책이라던가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간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명상이에요. 네. 하시다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 나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거나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성공의 길에 빨리 가실 수 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실행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성공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 활용하셔가지고 살짝 나의 공감 능력만 키워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렌지 분들 하늘이 내게 준 능력 알아봤습니다. 자, 상대방의 숨은 마음과 의도 그리고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쭉쭉 나아가서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가볍게 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블루분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평화로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은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겉모습이 되게 화려하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진 스펙이 조금 화려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 또한 그런 관심을 받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되게 다 만족스럽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보여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예,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내 내면은 조금 허전하고 외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애정을 갈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복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을 나에게 준 것 같아요. 하늘이 그러한 축복을 내려줬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나는 조금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자꾸 내가 애정을 갈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나의 이런 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애정을 나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쩌면 내가 좀 평탄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무서움을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좌절을 해보고 조금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해맑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수는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해맑아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크게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단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못 만났을 때 나의 이 허전함과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할 때, 예, 그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착이라던가 소유욕 같은 게 막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뭐 환경적인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내면의 외로움, 네,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평탄한 인생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평온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내면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조금은 내 자신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조금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에서는 나는 좀 서툴러.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나를 믿다 보면은요, 솔직히 뭐 이런 외로움 같은 거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내면의 외로움이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막 내 변화 같은 거 눈치를 못 채.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상대방이 둔하면. 근데 막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 100을 다 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러면서 되게 허전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집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서 나 예쁘다 멋있다 해주면서 자꾸자꾸 나를 챙겨주면서, 이게 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가끔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네 라면서 마음을 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이용당했네, 뒤통수를 맞았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타고난 복은 주세요. 예, 그래서 환경이라던가 모든 게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애정면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우선은 남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진짜 완벽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존감을 챙겨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애정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면이 허전하니까 상대방이 나만 봐주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애정이 1년 365일 항상 똑같을 순 없어요. 그죠? 상대방도 자기 생활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나한테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에는 애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랑의 힘을 조금 믿고 가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아첨만 하고 아부하는 사람만 믿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뭔가 상대방에 대한 집착,
예,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그게 내가 허전하고 외롭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또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들은 조금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믿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연인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온통 그 사람한테 관심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쨌든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어쨌든 뭐 나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으니까 지금 바빠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예, 그렇게 조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그냥 처음이니까 처음이라 서툰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온 조언은 우선은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사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나르시스트 카드예요. 이거는 내가 애정 결핍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애정을 주면 애정 결핍이 또 올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챙겨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재물 욕심이라던가 사람 욕심 너무 집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한다는 건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온 조언처럼 세상을 믿고 나를 믿고 사람을 믿고 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또 유연성 있게 그 삶에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애정도 괜찮고 그리고 내 삶도 괜찮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진 축복이니까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애정 결핍, 집착 이런 것들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볍게 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다음 번호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핑크분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왕 카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남자분들이건 여성분들이시건 되게 정이 많고 상대방을 많이 포용해 주실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사람이다. 사람 좋다. 따뜻한 사람이다. 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자,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염없이 내가 잘해주다 보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또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내가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상대방 분들에게 잘해주다 보면은 상대방 분들께서는 그걸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상대방과 나의 힘겨루기라던가 밀당 이런 식으로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해준 건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해주니까 자기는 좀 막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상대방 버릇을 좀 잘못 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적당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염없이 베풀어주기보다는 상대방과 나의 조금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베풀어 주는 게 있으면 나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정도 많다 보니까 하염없이 상대방을 믿는 그러한 성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하든 내가 그냥 이해심이 넓어요. 그냥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과는 성향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거죠. 나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삶이 잘못된 건가?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하면서 내가 그냥 내 머리를 붙들고 되게 힘들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성향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이용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하지만 사람 봐가면서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초반엔 여러분들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먼저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먼저 잘 해주시면 돼요. 내 성향대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잘해줄 만큼 안 잘해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주고. 시소라는 게 서로 양쪽의 균형이 막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원치 않게 나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하시면 좋은 게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잘해줬을 때 나한테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저 사람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다. 저 사람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뭐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신지 굉장히 그 사람만 보면서 그러니까 인연을 못 끊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내가 기부를 했어요. 자, 베풀어 줬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은 만큼 상대한테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상대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저 사람이 그래도 나랑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나를 뭐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준 만큼 뭐 고마워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 믿음대로 저 사람이 뭘 하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베풀어 줬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뭔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냥 저 사람은 누구한테나 그럴 사람이에요. 네.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내가 그 실체를 나중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빠르게 보내면 돼요. 내가 괴로워하고 붙들고 있고 사람을 바꾸려고 할 시간에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네. 얼른 여러분들 훌훌 털어버리고요. 나랑 균형이 맞는 사람, 내가 베풀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잘해주는 걸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네. 약간 미련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상대가 뭐를 하든 진짜 뭐 그런 거죠.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초반엔 되게 고마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끝까지 가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안 그래. 내가 주는 거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되게 당연시하게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면 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저 사람 상황이 저러니까 이런 걸 거야 라면서 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다. 일이건 연애건,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조금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내가 주는 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가끔 뭐 손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손해를 봤다라고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다라면 괜찮지만 이렇게까지 괴로워한다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 탓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다? 나의 장점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끼리 만나면 돼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나를 막대하는 사람, 나를 제압하려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너무 당연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 봤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내 탓하는 것만 없애시다 보면은 내가 유연하게 인생을 잘 살아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가볍게 봐주세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레드카드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를 뽑아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행동력을 가지신 분들이기는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제가 발전이 없다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이제 약간 다혈질적인 면도 좀 있긴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제 마음 먹으면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을 먹어도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화끈하게 다가가가지고 고백하시고, 예, 이런 추진력이 조금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사람이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복수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성향이냐면은 내가 당하고는 좀 못 살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라면서 복수를 좀 하시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성향이 뭐냐면은요, 복수라고 해서 뭐 크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의 복수는 이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쁘네. 나 성공을 해가지고 저 사람 눌러줘야지.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는 나의 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막 성공을 막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을 했으니까 난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복수, 여러분들의 복수는 뭐 그런 거죠. 소심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상대방이 날 때렸어. 그러면은 너 길가에 넘어질 거야 말했는데 상대방이 넘어졌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복수인 거죠. 내가 되게 주문을 걸어도 이제 넘어졌네. 통쾌해하고 그러면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뒤끝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성향의 분들인 거고. 그리고 마음 먹은 거는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점은요, 내가 이렇게 딱 절망했을 때 막 되게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이럴 때 복수는 나의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 내가 이대로 멈출 수 없어 라면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확 움직여가지고 내가 또 꾸준히 성실하게, 예, 그 일을 해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타고난 성향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쭉 가라앉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겐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에게서 받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온 조언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면의 힘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스럽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막 그랬을 때 이런 복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한다던가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아니죠. 우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면은 되게 단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시선 따위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장점이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이런 면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다, 매력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애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냐면은요,
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애정 공세를 퍼붓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너무 성급했나? 라면서 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달려왔어요. 그러면은 아, 나랑 잘해보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생각 모드 막 이렇게 들어갈 때 당황스러운 거죠. 저 사람이 다시 행동이 없네? 잠깐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뭐지? 바람둥인가? 막 그런 거죠. 침 발라놓는 건가? 어장에 갖다 놓은 건가? 막 이런 생각해가지고 상대방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면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충동적으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금사빠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좀 상대방이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어떻게 보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좀 걱정도 많고, 그리고 약간 일상생활 그냥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약간 이러한 성향의 분들이기는 해요. 근데 가끔가다 내 안에 열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런 거지.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이성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갑자기 일 그만두고 그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열심히 종사를 했어. 내가 막 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가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막 진로 변경해가지고 막 다른 일 한다던가 이런 충동과 열정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 내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그냥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하는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내면에서 이거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다른 일 빨리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도 치고 나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좋아요. 복수는 나임.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연인 관계에서 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 분도 소심한 분들은 상처받아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충동적인 면이 있어요. 예, 그거를 조금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부터 나가면 또 내가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이런 분들께서는 말조심, 그죠? 내가 굉장히 사람들 현혹시키고 말도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말 한마디 뭐 잘못해가지고 후회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나의 과다한 열정이 튀어나오는 부분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능력을 좀 좋게 잘 이용을 해 나가시면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면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향이 그렇잖아요. 복수하고 그런데 이제 상대방도 너가 그랬어?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장난기 있게 받아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티격태격하면서 잘 맞는 사이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 만나시는 거 좋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내면의 힘이 단단하시니까 내가 좌절을 한다라고 해도요, 내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변 상황 이런 걸 다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다른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내가 힘든데 뭐 돈이 많건 적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우선 내가 행복해야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해야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고, 그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가끔은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네. 그렇게 파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충동적이라서 이것저것 뭐 다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은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이성도 막 만나고 다닐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가지고 내 내면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린 팁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자,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자, 우리 보라색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은 뭔가 되게 창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뭐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예술이나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종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발달하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내가 가진 재능이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 특화된 능력은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나 작품을 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 혼자 이거를 성공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변의 환경들, 이런 환경들이 많이 어우러지는데, 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두 가지예요. 내가 진짜 사람 상대로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종교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던가. 왜냐하면 사람들을 막 의사결정하고 뭔가 충돌하고 그렇게 조율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혼자 하는 일을 선택해서 어떻게든 조금 잘 해보자 라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이걸 반대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사람과 부대끼면서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가진 능력이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도전을 하실 때요, 이렇게 길이 평평하게 나서 저기 목적지가 있어. 약간 그런 거보다는요, 안개가 끼어 있는 길. 되게 미지의 길이죠. 그래가지고, 진짜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 안개가 거친 후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길로 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불확실한 것들, 그런데 도전을 해야 새롭게 창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개가 거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뭐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랑 가가지고 거기다 집 짓고 뭔가를 만드실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조금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앞으로는 어떤 게 잘 되겠다. 앞으로는 뭐가 많이 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사업수단 이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과정이 면은 뭐 환경이 안 받쳐준다던가 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엄청 평탄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앞이 안 보여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요, 그냥, 이거 좀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그거를 이제 뚫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타이밍이 뒤에 언젠간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해놓은 게 이제 빛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내가 뭐를 해서 대박이다 이렇게는 안 보여요. 아니 내가 뭔가 계획한 걸 해가지고 다 대박이다 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룰 수 있으니까요. 또 그때 가면 그런 거 있죠.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안정기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거 뭘 해볼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나가실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짜증나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과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거죠. 내가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뭘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100% 동의할 순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면서 막 주위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지금 왜 다른 거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주위의 의견들 내가 다 무시해 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소리 듣다 보면 내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내가 또 어떻게든 잘 무마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뭐 그러면은 내가 명상하면서 무시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래, 좀만 기다려 봐라. 나는 대박을 낼 거니까. 뭐 이런 마음가짐들. 예. 그래서 약간 마음이 복잡할 수는 있어요. 살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은 내가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죠. 막 운동을 하건,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여러분들은 그런 것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한 걸 안 좋아해요. 항상 무모한 것, 뭔가 좀 불확실한 것, 그런 것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망하든 잘 되든, 예, 어쨌든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수로 해서 무너져 내린다라기보다는, 왜 실수를 하다 보면은 아 그럼 이거는 안 하면 되겠다라는 나에게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내가 더 성공의 길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런 창조자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어리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좌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가 무언가 괜찮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성향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들 따라서 내가 안정적인 걸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업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시작하는 거, 네, 이런 거 하셔가지고 내가 약간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내가 삶을 좀 이끌어 나가시는 거,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 내 마음 복잡한 거는 그냥 사람들 말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감수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그것만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딱 그 내 현실, 내 앞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시야도 넓으신 분이어가지고 넓게 넓게 보시면서 내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박, 대박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네, 중박 이상의 기운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박은 모르겠고, 중박까지는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 클로징 넘어갈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제 무언가 이 창조자 카드 되게 좋아하는데, 자, 요즘 세대는 그렇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다 하시면 좋습니다. 평생 직업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이 준 나에게 준 행운, 네, 능력 알아봤어요. 이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저거 좀 맞다라고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